그림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뭐 지루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요, 제가 한 1, 2년쯤 전에 그 박사학위 논문에 들어와 있는 일종의 소논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그 논문 활자였지만 제 나름대로 인천항이 그리고 인천 그 구도심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그 고민 끝에 만든 소논문입니다. 그거를 제가 한 달 전에 PPT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우리 위원회 회원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세계를 향하여라는 타이틀입니다. 인천은 우리나라의 두 번째 도시 또는 뭐 아주 서울과 인접해 있는 대단한 도시입니다만 인천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위상이 그렇게 높지 않다. 아마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옆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천을 인천 항만의 재개발과 구도심의 재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정말 조성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인천은 여기 나와 있는 저희 여기가 뭐 잘 아시는 인천 지금 구도시입니다. 중구청이 있고요. 인천은 역사적으로 83년에 일본에 의해서 개항되었습니다. 그리고 1887년 각국 공동 조계가 출범했고요. 그래서 인천에 차이나타운 밑에 가면 뭐 일본, 영국, 러시아, 미국 공동 조계도 있는 역사적인 그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11년에 일제시대 때 착공해서 1918년 제1선거, 이게 우리 요즘 있는 도쿄죠. 풀장이죠. 선박이 인천 항만은 약 8m의 조수관 마차가 있습니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쿄를 만들었고요. 그게 1918년에 일제시대 한참 중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선거가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해서 제2선거를 1935년 일제시대 제2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축항공사를 1943년까지 했는데 그때 농정 30%에서 중단됐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너무 이제 물자를 제공하기 어려워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6.25 전쟁 거쳐서 1956년부터 유엔의 원조하에 항만이 복구 계획이 수립됐고요. 66년부터 74년까지 8년 동안 제2선거를 준공했던 그것이 현재 내양의 모양을 갖췄습니다. 여기에는 일본과 해외 차관으로 작업이 전달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항이라는 것이 과거 아까 말씀드렸던 1선거구 1저 있죠? 그게 1부도입니다. 그리고 2부도, 3부도, 4부도, 5부도, 6부도, 7부도, 8부도 이렇게 되어서 내양의 틀이 잡혔고요. 1974년에 틀이 잡혔고 그래서 현재 이런 모습의 내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내양에 여기 내양이죠. 내양에 6부두는 95년에 준공됐고요. 8부두 스크랩부도 85년에 준공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 내항은 우리나라의 아주 기묘한 항만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매립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항이 이렇고 이제 뭐 이 국제 터미널이고 지금 신항이 생기고 있는 이런 모양이 이제 갖춰졌습니다. 자, 이때부터 중요한 이슈가 들어가는데요. 인천시청이 1985년 9월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인천 그 내항 지역은 인천항 인근 지역이 인천의 중심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구도심이죠. 그리고 1985년부터 인천시청 9월동 이전을 시작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상권의 하락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해 1985년에 내항 8부두가 건설 광공이었습니다. 8부두라는 것은 아주 분진이 많이 나는
스크램블이죠. 그래서 인천은 지형적으로 항만 개발을 위한 물리적 확장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은 경기도고요, 북쪽은 눈사고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상가상 2007년부터 북한부두, 남한컨테이너부두, 신안부두 중공으로 내항의 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항 재개발은 아주 국가적으로 당위성이 있다라고 해서 2007년 열린우리당의 한광원 국회의원이 내항 재개발 이슈를 처음으로 제기했고요. 2012년에 국가에서 항만 제1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추정계획 고시가 발표됐고, 그때부터 인천 내항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항만 사회와 지역 사회 갈등이 본격적으로 생겼고요. 항만 사회의 고유 특수성은 내항은 없어질래야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항에 일을 하는 항만 하원노조 조합원이라는 그분들은 실권이 항만 인력 공급 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이라는 법적으로 보장된 직업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키울까요? 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항을 없앤다 해도 지역사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없애질 못합니다. 예, 그래서 아니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할까요? 네. 그래서 항만사회를 우리가 항만사회 지역사회에서 항만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체가 정부, 공사, 올림기업, 그다음에 인천, 항운노조 이렇고요. 지역사회 구성은 인천시 지자체, 지역주민, 상인, 기업 이렇습니다. 네, 다음. 자, 그래서 인천 내양 18부두는 재개발 특수성이 있습니다. 항만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큰 그림이 있고요. 내양은 항만 기능 전환을 넘어서 항만 기능 폐쇄가 지향점입니다. 그리고 항만사회 지역사회 불신과 대립 구도가 지속되고 있고요. 내항부두 소유권은 국가가 있고 관리권은 영구임대 자격이 있고 부두 운영사가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양의 18부두는 그냥 이렇게 해서 없앨 수 없다.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게 10포인트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재개발할 것인가? 인천 내양 재개발 사업은 노후화된 인천 내양 18부두 구역 13만 평, 여기만 13만 평입니다. 해양 문화 거점으로 재개발하는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확정, 고시, 사업 시행 이런 5,900억 정말 지금까지 10여 년간 인천시정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공사는 이제 해양수산부의 어떤 하부기관이니까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소원 업무를 준비했을 12년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갛게 과연 어떻게 개발될까? 정말 불안하다. 저 정말 불안합니다. 이건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제가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해외 여러 나라 항만 가봤지만 항만 재개발 잘못되면요 슬럼화되고 그 다음에 아베크들 그냥 놀이터 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이 애국 충절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 것인가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항만공사나 이런 쪽에서 멋지게 그린 조각도입니다. 자, 여기 뭐 팔보도 있죠. 이렇게 상상 플러스인가요? 뭐 이렇게 있죠. 아주 뭐 보기에는 멋집니다. 자, 그리고 그분들은 관광여가지구, 해양문화지구, 복합업무지구, 열린 주거지구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디자인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뭐 앞으로도 할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리고 여기 유정복 시장을 이제 지난번에 비롯해서 2023년에 내양 재개발 공동 사업 시행 기본 업무 협약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지금 다음. 그래서 그 내항 재개발 사업과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연결해서 최근 22년 민선 8기 시장님이 1호 공약으로 재물포 르네상스를 공약을 했죠. 그리고 세태안, 인천, 원도 신과 내양을 부산 북항처럼 또는 해외 유명 관광도처럼 해양문화관광 등등등등 하겠다. 이렇게 해서 완성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나 여러분들 이 플랜이 가동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렇기 때문에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거를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너무 벅찹니다. 너무 힘듭니다. 항만이라고 하는 특수성, 보안구역이라고 하는 특수성, 그 다음에 항원노조라고 하는 지위의 특별성 등등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개발의 목표 방향이 무엇인가 도대체. 자, 다음.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건설하자. 약간 뜬금없죠. 갑자기 내양, 인천 이러면서 세계적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온다는 것은 저 사람 좀 오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의 주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건설하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계적인 랜드마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각자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자, 점점점 해서 그래서 챗GPT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세계적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나? 세계적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싱가포르, 센트마리나. 네, 이거 정말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동의합니다. 세계적입니다. 랜드마크. 이 싱가포르이 정말 세계적인 자유무역항인데 여기에 아마 이 구조 쌍용에서 지었다 하더라고요. 이 구조물, 건물 이게 세계적이죠. 자, 다음. 여기 다른 비유죠. 저기 이 구조물 대단합니다. 여기 지하에 가면 카지노도 있고요. 좋습니다. 다음. 다음. 여기 어딘지 다 아시죠? 예, 프랑스. 이 프랑스는 문화국가고 선진국이고 세계적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피라미드, 저기 루브르 여기 박물관인가요? 정말 전 세계인이 세계적인 랜드마크라고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다음.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네, 빌바오. 그죠? 스페인에. 여기도 그야말로 예술로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혹시 이거 뭔지 아시죠? 부산국제영화제. 저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랜드마크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만들어진 게 한 15년, 20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처음에는 변방의 국제영화제였어요. 베니스 국제영화제, 모스크바 국제 하다 보니까 부산에서도 나도 할래요. 여기 박창호 회장님이 정말 깊게 관여 30년 됐습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세계적인 국제영화제입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고 부산국제영화제 한 2번 어슬렁거려 봤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부산의 전 영화관이 세계적인. 우리 부산국제영화제 처음 오픈하신. 그렇죠. 회장님 여기 세계적인 랜드마크 맞죠? 문화적으로 세계적인 랜드마크입니다. 자, 다음. 여기 부산국제영화제입니다. 자, 다음. 자, 보스턴 마라톤. 보스턴 마라톤 세계적인 랜드마크입니다. 마라톤 하면 보스턴 우리나라 누가 가서 달리기 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스턴 마라톤 좋아해요? 김주영 변호사님? 들어만 봤습니다. 그렇지만 보스턴 물론 제가 기억에 얼핏 한 10여 년 전에 테러가 좀 있었다는 얘기 들었지만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는 정말 세계적입니다. 자, 다음. 자,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요? 이거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뭔가? 신촌의 그 거리. 신촌 아닙니다. 네, 홍대입니다. 네. 홍대. 홍대. 저는 홍대에 1년에 한 2-3번 갈 일이 있는데요. 홍대가 세계적인 랜드마크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젊은이들의 그야말로 용광로, 홍대, 세계적인 랜드마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많은 수천만 명 넘는 관광객 오면요, 홍대 정말 좋아합니다. 그럼 홍대가 왜 홍대가 됐느냐면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홍익대학교 본관이죠.
예, 홍대 거리입니다. 다음. 여기도 홍대 뭐 저기 좀 버스킹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예, 여기도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네, 홍대 거리고요. 다음. 자, 홍대 상권의 전설에 주목해 주십시오. 홍대는 왜 홍대 상권이 그렇게 핫해졌냐면 단순히 서울이라서 유동인구 많아서 발생한 게 아닙니다. 예술, 청년, 자유문화, 저렴한 임대료, 교통, 클럽 문화가 오랜 기간 결합되어서 하나의 청년 문화 생태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홍대가 뿌리가 있는 겁니다. 6, 80년대 미대생, 카페, 작업실, 갤러리, 실험적 공연 등 상업지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 예술적 생태계가 먼저 형성됐습니다. 90년대 인디어가 클럽 문화 폭발적 발전, 자유, 실험, 개성, 상징, 2000년대 거리 문화, 소비 문화 등등. 홍대, 여기에서 홍대를 대변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클럽입니다. 클럽. 여기 저 여성분들 다 클럽 요즘도 자주 가시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클럽을 가면 홍대가 한 20, 30년 전에 홍대가 클럽의 혁신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금요일 날은 한 클럽에 들어가면 티켓을 끊잖아요. 예를 들어 10,000원 주고 끊으면 모든 클럽을 그냥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홍대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홍대 클럽 들어가면 A 클럽, B 클럽, C 클럽 가면 10,000원 내고 10,000원 냈는데 누군가 이제 클럽 위원회에서 만들었겠죠. 20,000원 받고 완전히 밤새 놀게 하자. 이것이 홍대의 변화입니다. 약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클럽의 사장이겠죠. 그 사람이 20,000원 받고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때로 몰려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물론 뭐 술 먹고 사고도 쳤겠지만 그 사람들이 홍대의 미술대학이라고 하는 그 문화, 그 다음에 패션 등등이 어우러져서 지금의 홍대가 됐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어디입니까? 우리 저 박정수 박사님 여기 어디입니까? 네? 아닙니다. 남이섬 맞습니다. 남이섬입니다. 여러분 남이섬 잘 아시죠? 네. 김신 대표 데이트할 때 많이 갔죠? 자 다음. 예. 자 남이섬입니다. 자 다음. 앞으로. 자 이거 남이 나라 남이섬 아시죠? 자 다음. 여기 남이 이렇게 적혀있네요. 자 다음. 네. 또 다음. 네. 다음. 여기사마 아시죠? 여기사마. 겨울연가. 자 다음. 다음. 네. 남이섬을 주목해 주세요. 원래는 남이섬은 섬이 아니었습니다. 1944년 일제시대 때요. 청평댐 건설로 북한강 하중도 강속의 섬이 되어버렸어요. 댐이 만들어지면서 오랫동안 서울 등교 유원지, MT, 소풍, 수련회 데이트 코스였어요. 그러다가 1953년 생인 강우연이라는 분이 그 미대 출신이에요. 홍대 미대 출신이고 문화기획자고 뭐 2001년부터 경영을 했어요. 이분이 어록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어록이 돈보다 이야기가 먼저다. 여러 사람들이 유명해지려면 우리 저 장문석 목사님도 이제 이런 인물이 되어야 되니까 어록이 있어야 됩니다. 센텐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강우현 분이 돈보다 이야기가 먼저다는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일반 관광지는 건물, 시설, 뭐 쇼핑 등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천편일률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남이섬은 나무를 심고 걷게 만들고 예술작품 배치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감성을 축적했다. 소비 공간 아니고 정서적 기억의 공간이다. 이때 남이섬을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아까 연사마입니다. 겨울연가. 일본 한대표 일본 잘 아시니까 일본의 겨울연가 연사마 그죠? 그때 뭐 알잖아요, 그죠? 엄청났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한류의 뭐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남이섬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치, 시민, 토론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인천을 세계적인 랜드마크인 토론이라고 하는 어쩌면 정말 재미없고 몸이 건조하고 아주 그냥 조금 지겨운
그러한 토론이라고 하는 그 문화를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 공간이 가장 적절하다. 그러면 제 말을 거듭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정치 시민 토론 축제라는 게 과연 존재하냐? 이걸 한번 알아보면 되겠죠. 존재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거듭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국의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정치 토론입니다. 정치 토론 곳입니다. 여기는 매년 8월 영국 스코틀랜드 수도 에든버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연예술 축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원판은 정치 토론입니다. 일반적 국제 축제처럼 정부나 기관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 노명예술가, 거리공연자, 정치 풍자가 세계적 스타십니다. 이런 뭐 참가하고요. 모두에 참가하고요. 1947년 공식 예술제에 초청받지 못한 8개 극단이 주변 프린지라고 하는 어떤 지역에서 따로 공연한 것이 1947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규모가 세계 최대 수천 개 공연, 수만 명 예술가가 참가하고 수백만 관객이 오는 도시 전체의 행사가 1년 내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단순 예술 행사가 아니라 도시 민주주의 플랫폼, 자유 발언, 사회 비판, 정치 풍자, 청년 이슈, 젠더, 기후 위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합니다. 이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경제 효과와 도시 자체의 브랜드를 세계화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들을 때 우리나라 어떤 극단이 무언극하는 극단인데 에딘버러 출전합니다라고 했던 막 자랑했던 기억이 나요. 자, 이게 에딘버러입니다. 에딘버러가 지금 영국의 조그마한 도시에서 정말 이렇게 세계적인 밀집 공간이 됐어요. 자, 다음 여기가 그렇습니다. 여기가 1년 그러니까 주말 평일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이렇게 합니다. 이거 제가 하나의 참고자료 사진입니다. 다음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나옵니다. 거기 에딘버러 와서 이렇게 우리 저기 백분 토론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아주 치열하게 토론합니다. 어떤 많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 젠더, 무슨 정치적인 모든 걸 가지고 토론합니다. 자,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사회가 성숙된 토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떤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에딘버러 축제입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말씀드릴 게 헤이 페스티벌이라고 세계적인 지성과 문화의 축제입니다. 헤이 페스티벌은 여기도 영국입니다. 88년 영국 웨일즈의 작은 마을에서 헤이 온와이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거기에서 시작된 세계적 지성 문화 축제예요. 노먼 플로렌스 피터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설립했습니다. 1988년에 책과 지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축제를 만들자. 인류의 주요 의제를 시민과 함께 토론하는 거대한 공론회장, 조용한 시골 마을이 세계 정상급 연사, 대통령, 노벨 수상자, 작가들이 거대한 시설보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 토론하는 분위기 자체가 핵심 자산입니다. 세계 여러 도시들이 도시재생 문화도시의 모델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하는 제가 거정하는 토론에 관한 세계적인 플레이스입니다. 자, 여기 이렇습니다. 자, 다음 이렇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 자, 다음 뭐 이렇게 뭐 요즘 뭐 미디어가 좀 좋습니까? 뭐 유튜브 뿐만 아니라 인터넷 다 좋잖아요. 이거를 정말 촘촘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자, 막연한 발상. 우리는요 인천 내양 재개발을 하고 구도심을 이게 어떻게 좀 잘 살고자라고 하면서 정말 막연한 환상에 빠져 있어요. 그 아쿠아리움 만들면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아니면은 뭐 박물관을 만들고 올 것이다. 등등등등등. 저도 인천에 국립박물관 만들었잖아요. 저도 가봤죠. 제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학생들 와서 이제 수업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막연한 환상을 버려라. 현실 바탕에 새로운 창조를 해야 된다. 인천 내양 재개발에 관한 새롭고 획기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세계 평화 문화예술 토론 도시를 인천으로 만들자. 그러면 인천 내항 자체를 세계적 토론회장 아고라, 이게 뭐 그리스어로 뭐 어떤 토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고라로 재탄생시키는 도시 철학을 실현하자. 그래서
쇼핑몰, 초고층 시설, 아쿠아리움, 관광시설 이제는 정말 식상했어요. 이거 너무나 많잖아요. 사람들이 세계적 평화를 추구 토론하고 청년 학생의 젊은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을 직관적으로 경험하러 가는 도시가 인천이 됩니다. 인천은 세계 청년 시민이 문화와 문화에 대해 토론하는 도시. 인천 내항이라는 항만 도시가 세계인이 토론을 펼치는 아고라가 되나. 이건 제가 쓴 표입니다. 바닷길, 하늘길, 모든 길을 통해서 모여드는 세계인이 토론하는 도시. 한중일, 미, 러, 북 등 세계적 분쟁 지역이 평화 토론 지역이 되나.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다음. 자,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세계 청년학생, 세계 평화 문화예술 토론으로 세계적 랜드마크를 만들자. 왜 인천은 그게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하느냐. 인천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세계와 연결된 도시였다고 인천의 정부 관료분들이나 얼마나 많이 자랑합니까? 계양지라고. 세계적으로 세계를 향해서 첫째 도시가 인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계를 열어야 됩니다. 인천은 하늘길, 바닷길 등 세계로 직접 연결된 사통팔달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는 원래 만남과 대화의 장소입니다. 내항을 항만물류 공간에서 세계 평화 토론 공간으로 전환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월드 아고라 포트 건설, 아고라 광장, 시민 토론회장, 세계 청년 학생 시민이 모여 평화와 문화예술 토론하는 항구 도시, 내항 재개발 사업은 곧 재물 토론 렌상스 프로젝트와 연결되었다. 다음 페이지. 자, 프로젝트명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저의 프로젝트명은 인천 아고라입니다. 제가 만든 프로젝트명입니다. 인천 아고라. 세계 청년 학생 시민 토론 포럼입니다. 자, 여기서 토론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결혼하신 분들, 여성분들과는 시부모와의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은 또 뭐 예를 들어서 갈등이 있어. 친구와 갈등, 또는 학교와의 갈등, 종교적인 갈등. 그 다음에 인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수 센터장님이 갈등의 한자를 알아 이렇게 했잖아요. 정말 인간 세상은 갈등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갈등에 대한 토론과 갈등을 일으키는 목적이 뭔가요? 만약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런 인연이 없으면 갈등도 없습니다. 남남이니까. 하지만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화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평화를 찾기 위해서 갈등이 있는 거지 평화가 필요 없으면 갈등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장소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 이러니까 혹시 뭐 거국적인 토론, 뭐 예를 들면 경제 토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어떤 싸움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 컸어요. 지역 개발 등등등등. 그러면 그 분들이 야 우리 인천으로 가자. 인천으로 가서 우리가 대화를 하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종의 고유명사처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손에 꽂히는 밴드 있잖아요. 근데 밴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데일 밴드잖아요. 데일이라고 하는 업체가 데일 제약에서 딱 꽂힌 이름이 데일 밴드니까 고유명사가 됐듯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어떤 평화를 위한 갈등을 증폭을 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한 공간으로서 우리가 인천을 주목하자라고 해서 인천 아고라라는 것을 제가 명명했습니다. 자, 좀 전에 이거는 AI를 좀 동원해가지고 인천 항만과 더불어서 이 인천 아고라라고 하는 예를 들면 정치 스로건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진보와 보수가 대립되어 있잖아요. 그들도 갈등입니다. 이런 갈등 어디서 대화합니까? MBC 그 토론 불러보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 여기 와서 토론해라. 우리가 지금 그 중국과 갈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북공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토론을 여기서 하자. 대화하자. 그랬을 때 이러한 공간이 제공되어서 막 흘러갈 때 예를 들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갔는데 우리 중국의 북경대학교 학생들을 격려하러 왔다 라고 할 때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 포커싱을 하고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심고 나면 이 씨앗은 그러니까 바깥에서 막 콘크리트 해가지고 아쿠아리움 짓고 동물원 짓고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씨앗을 던졌을 때 이 세상은 변한다. 홍익대학교
홍대 씨앗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이트클럽입니다. 클럽의 티켓이 씨앗입니다. 남이섬 씨앗은 강우현이라는 사람이 미술적인 거기에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은행나무, 은행잎 떨어진 거 모아서 해가지고 사람들 감동시키고 했던 그 문화적인 행위입니다. 인천에서는 빛이 되는 씨앗이 되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이고 어떤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씨앗의 개념을 싣는 것을 저는 세계적 토론의 공간으로 만들어냅니다. 다음 페이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천 아고라 2026년에 있었던 인천 아고라 현장입니다. 이건 챗GPT가 정보를 제공해 줬습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저 인천대교입니다. 인천대교인데 여기에서 정말 많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토론의 공간 많이 왔습니다. 여기 뭐 젊은 사람도 있고 여기 저 히잡을 쓴 중동에 있는 사람도 왔죠. 왜냐 여기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페스티벌이 있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청년들 사이에 대학생 사이의 교류 그리고 어떤 전시 미술 어떤 전시 뭐 정말 모든 액티비티가 그 조그마한 씨앗으로서 발현할 수 있습니다. 씨앗 하나가 저 밖에 나 있는 큰 나무들 전부 다 씨앗 하나가 만든 거거든요. 우리는 그 씨앗을 심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아고라 여기 연사가 저기 독일에서 온 것 같은데요. 자 Open Dialogue for Our Future 예 아주 좋습니다. 챗GPT가 성능이 좋아요. 다음 예 여기 신포국제시장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이 정말 웃고 그리고 술도 마시고 토론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런 거를 제가 연출해봤습니다. 뭐 이거 학생들이 모이니까 또 각국의 어떤 경쟁 심리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축제의 날이 정해집니다. 여기는 아르메니아 정도의 예를 들어서 축제가 있는 거네요. 자 다음 신포문화의 거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커플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온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저기 부산에서 온 청년 같아요. 이제 커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빛과 씨앗과 같은 강력한 발광 에너지가 필요하다. 반사 에너지가 아니라 발광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쟁과 평화, 전쟁 속에 평화 있고 평화 속에 전쟁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는 다보스급 토론 도시와 같은 세계적 시민 청년 토론 도시와 개념이 없습니다. 토론의 필요성은 정말 무한합니다. 국내 국제 지역을 가리지 않고요. 국내 학생 시민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토론의 장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때, 그 빛이 인정받을 때 우리는 인천은 저절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인천의 구도심으로 뭐를 하면 구도심이 좋아질까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씨앗이 뿌려져서 발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인천 구도심 관광과 직결되고요. 지역 상권 완전 회복 발전 가능성 충분하고요. 국내 국제 회의 주관으로 정치, 미디어, 조명, 극대화로 대규모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학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로 젊음의 다양한 문화 공간이 생성되고요. 축제, 예술제, 영화제, 연극제,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가 팬덤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천 아고라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마쳤어요. 그래서 국내 국제 정치적 세계 평화 토론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그랬나요? 플라톤이 그랬나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입니다. 저 100% 공감합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입니다. 인간은 대화와 공동체를 통해 존재를 완성해 간다. 자, 인천 아고라의 토론은 단순한 디베이트, 토론이 아니라 대화하고 수기하고 협상하고 화해하고 시민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계적인 랜드마크라는 것은 보석이고요. 빛나는 보석을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보석은 소프트웨어고 스스로 발광의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보석은 섬세하고 빛나고 적고 단단합니다. 억지로 분위기 만들 필요 없이 스스로 사람을 불러들이고요. 인천대양 189 시설 대체로 개보수 이게 중요합니다. 인천대양 189도 시설 대체로 개보수. 제가 12년 전에 인천항만물리위원장, 인천항만물리협회장을 한 6, 7개월 했어요. 그때 내양 재개발에 대한 이런 저 나름대로 박사 논문이라는 소고를 쓰면서 그 당시 제가 인천 내양에 있는 팔부도에 있는 그 거대한 로봇 같은 크레인을 제가 그 당시에 이 테이프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만들어야 저걸 살려야 된다. 저것을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 우주적인 그 탐험을 하듯이 그 남이섬의 강호연 미술가가 예술가가 그거를 전부 다 만들어냈듯이 이 항만이라고 하는 정말 재미없는 항만을 스토리를 넣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저거를 버릴 것이 아니라 싹 밀고 주상복합 짓는다고 10여 년 전에 그랬거든요. 정말 제가 속상했어요. 저는 인천이 이제 제2의 고향과 같은 제가 여기 사업한 지 24년 됐는데 언젠가 내가 나이가 더 들면 이 인천 내양 발전의 미래를 보겠죠. 하지만 제가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내양 팔보디스를 대체로 개보수로 활용하고 청년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읽어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요. 다음 이 자료를 보시는 분은 절대 주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소신주의고 이게 제가 재미상을 쳐봤는데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쫄지 말기. 지금부터 돌 짚고 날리겠습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인천시 공사, 도시공사 등 정부에 제공하고 있는 내양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지금 그 사람들은 콘크리트 개발 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에 대한 개발밖에 없습니다. 땅이 전부 다 돈이 이렇게 환산되니까 내가 이걸 했을 때 그 머리 좋은 박사들 있잖아요. 숫자 공부 많이 한 박사들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 사람들 하는 말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참고만 해야 됩니다. 정말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인천을 콘크리트로 만든다면 정치적 비난을 이것을 제가 인천 아고라를 한다면 정말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검증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비난을 용감하게 감수하고 견딜 준비를 하라. 정부 인천시 예산 1, 200억이면 충분한 마중물 될 수 있다. 1, 200억 뭐 정부 인천시 예산으로 돈도 아니겠죠. 그러면 1, 200억이면 인천 아고라 재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씨앗을 뿌리고 그 지금 피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천 189도 텅텅 피었어요. 제가 한번 대표님과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히피와 유목민을 들이라. 그 히피와 유목민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그 개간을 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도 됩니다. 물론 군사 보호에 대한 걸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와서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천 아고라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예산만 가지면 되고요. 운영 목적, 재단법인 설립 때부터 세계적 인물을 재단 이사장으로 초빙하는 유엔 사무총장, 노벨 평화상 수상자 뭐 등등등 이런 분이 상징적으로 와야 됩니다. 그럼 그분들은 뭐 그냥 판공비 하면 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세계 평화를 위한 토론의 장소를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겠어요? 정치 이념 충돌 소외도 따위의 소소한 염려는 버리고 어떤 사람 이런 말이 있어요. 야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말이야 뭐하는 말이야 술 먹고 사고 난다. 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물론 사고를 제가 방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고는 필연입니다. 어디를 가도 사고 납니다. 그렇듯이 두려워하지 마라. 자 다음. 그래서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세계 여론과 정서를 과감하게 포용하라. 그들을 포용하십시오. 인터넷 미디어, 유튜브의 계기로 폭발적인 이슈화로 세계적 관심으로 확장성에 대비하라. 이 정말 이 씨앗을 심는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게 있다면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쑥 할 게 아니고요. 이 공간이 폭발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홍대가 지금 폭발할 홍대는 지금 폭발해서 연남동 넘어서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폭발성에 대비해야 되고요. 내양 1품 재결뿐만 아니라 전체 내양을 활용해야 됩니다. 언젠가. 인천 내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풀자이거든요. 인천 내양이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요. 나머지 2부도 3부도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인천 아고라 제가 AI 쪽에 사진을 보셨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1년 365일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몰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항만 지역사회 대동단 기구를 구성하여 새로운 문화 창출을 선도하고 조그만 보안 사고 이거 걱정하지 마라. 자 끝내겠습니다. 인천 내양 제물포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세계적 플랫폼 관광지를 구축하자. 인천항 공항 사통팔탁 접근을 활용하자. 군사적 각축장인 동북아시아 평화와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는 도시로 만들자. 아고라 토론의 광장 소프트웨어 부속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때는 뭐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 다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네, 다음. 자,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인천은 정말 그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시의 가능성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내양이라고 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그곳에 이 민트베어 홀씨 같은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되기 위한 씨앗을 뿌리면, 그리고 불과 저의 예산입니다만 불과 1, 200을 해서 가치를 추구하면 그것은 꽃이 피고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인천아고라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인천시 반세, 경영본부 반세, 물류위원회 반세.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PPT 시간이 조금 길었지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들 추출하실 텐데 준비된 음식으로 해서 사진 안 찍. 단체 사진. 안 찍었죠? 맞아. 아까 같이 한번 해.